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3월 25일, 한국은 3월 2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벡트에서 또 트윗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제 벡트 모바일 앱으로 주식 거래 가능하도록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가져오려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방송을 틀었습니다. 이제 벡트에서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이 트윗을 올렸어요. 오늘 바로 방금 올렸거든요. 오후 5시니까 지금 5시 40분이거든요. 지금 바로 올렸는데 보자마자 지금 여러분께 이제 바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벡트의 모바일 앱은 지금 중요한 발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의 다양성과 그 신뢰성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에셋, 이제 합법적인 금융기관 도구와 같은 그런 금융 에셋과 이런 암호화폐의 신뢰성과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 지금 이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했고요. 제가 이것을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 길어서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 지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 전반에 걸쳐 소비 트렌드가 나타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로빈후드나 벤모, 뱅킹 앱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해 금융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죠. 2020년 여름 벡트는 접근성, 이해 및 유틸리티를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고자 소비자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IC의 최대 투자자인 벡트는 비트코인 모금 및 선물 및 옵션 거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금 되어지고 있죠. 벡트는 또한 가맹점과 소비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요런 시리즈 B, 폐쇄가 아니에요. 시리즈 B 이제 투자로 이제 3억 달러의 규모를 이제 투자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벡트의 소비자 앱의 핵심은 모든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이다. 디지털 지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자유로이 취급함으로 비트코인에서 당좌 계좌, 은행 계좌죠. 그 다음에 보상 프로그램, 항공 마일리지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아이디어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 간의 가치가 있는 모든 디지털 제품을 집계하는 것이다.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벡트에 대해서 설명해서 가져왔죠. 여기 뭐 마일리지 항공이나 뭐 기름 포인트나 게임 포인트나 뭐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게 다 연동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든다고 했어요. 자, 보면은 모바일 앱은 또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지원하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그 다음에 가상 직불 카드를 통해 동료에게 돈을 보내거나 소매 상품을 지불하는 기능도 지원된다. 결국 여기서도 얘기했었죠. 예전에 뭐 친구한테 보내는 것도 되고, 항공 마일리지를 뭐 캐시로 바꾸든 이제 암호화폐로 바꿔서 뭐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이걸 또 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기능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대로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또한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디지털 자산에서 뭐 달러도 바꿀 수 있고, 뭐 게임 머니로, 아니면 그 비행 뭐 포인트 있죠. 캐시로 바꿀 수 있고, 게임에서 머니로 바꿀 수도 있고, 에어라인 마일리지로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시 전환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 거고, 그 다음에 즉 항공 마일리지 또는 엑스박스 게임이거든요. 저도 집에 있습니다. 엑스박스 보상을 받는 사용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결국 리플사에서도 이제 게임 인터넷적 관련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에서 사용되는 머니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도 진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보시면은 벡트는 브릿지2 솔루션의 인수를 통해 이제 이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 이 솔루션은 전국 10개 금융기관 중 7곳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이 솔루션이. 그리고 국내 2대 항공사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총 600억 달러의 로열티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미국의 제 2대 항공사라고 하니까 뭐 유나이티드나 또 어디가 될까요? 뭐 유나이티드나 어메리카 에어라인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2대 항공사가 어떤 건지. 그다음 보면은 벡트의 모바일 앱은 사용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이유를 보여주고, 디지털 자산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영어로 보면은 에어라인에서 뭐 이제 비트코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에어라인 마일리지부터 그러니까 뭐 광범위하게 디지털 자산이 이제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용자 경험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의 키가 바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과 공급업체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식별한다. 이렇게 가맹점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벡트의 모바일 앱인 주요 사용자를 디지털 자산 공간으로 순환시키고 합법적인 금융 도구로서, 합법적인 금융 도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벡트 소비자 앱이, 이 모바일 앱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다목적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이다. 중요한 발전이죠. 아까 제가 이거 트위터 가져올 때도 이제 말씀드렸죠. 합법적인 금융 도구로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의 신뢰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지금 발전한 거라고 이제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소비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산업은 개인 소비자의 손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브로커와 회계사에 의해 통제된 시대는 지나갔다. 금융산업 자체가 이제 브로커와 회계사에 의해 통제된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로빈후드와 같은 분산형 투자 앱을 사용하여 세계 최대 은행이 배포한 개인 금융 모바일 도구에 대한 공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많은 부류층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완전한 대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점점 이제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소비자 대부분은 지식의 민주화에 의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고요. 요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 로빈후드와 같은 많은 소비자 금융 도구는 전문가 분석, 뉴스피드 및 보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류 사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주하는 데 환상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게요. 그럼 이제 정확히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벡트는 개별 사용자가 모든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게 바로 이제 벡트 소비자 앱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산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벡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다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식의 가치가 있는 거 분명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다음에 USDC 뭐 이거 여러 가지 암호화폐 등뿐만 아니라 게임 자산, 그다음에 보상 포인트, 그다음에 로열 프로그램 이제 포함된다. 결국 이때 설명드렸을 때 다 이야기한 걸 포함하는 거죠. 그다음에 벡트는 핵심 제품은 지금은 이러한 모든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게임 포인트, 비행기 마일, 호텔 숙박 포인트, 심지어 USD, 벡트 그 아담 화이트는 앱을 여기서 나옵니다. 심지어 USD가 요 달러가 주식을 호스팅하고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USD 결국 달러 디지털 달러, 지금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지금 하원 상원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트럼프까지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조짜리 그 경기 부양 정책, 그 디지털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정책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원까지 된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통과가 됐고요. 이제 트럼프 사인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아마 금방 될 거예요. 만약 그것도 이제 보면은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주식시장도 변화된다. 진짜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아담 화이트가 이런 요 벡트 소비자 앱이 주식 거래 가능하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USD
USD 디지털 USD 디지털 달러를 정말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지갑을 제공을 받고 이 달러를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부양 정책으로서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면은 결국 이 디지털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주식 거래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서 조금 신기했고, 좀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이제 바로바로 소식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벡트는 2020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인 이제 소비자 앱을 이제 여름에 이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 이제 아직 봄이죠. 지금 봄 3월 달이고 여름은 6, 7, 8, 9이 6, 7, 8이라고 봐야 되니까 6월, 7월 아마 7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8월, 7, 8월 달쯤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디지털 월렛 이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벡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짜 디지털화가 계속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하와이도 지금 암호화폐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아니면 디지털 그 화폐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마음껏 문을 열어놨죠. 이제 그런 것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관리 외에도 자산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자산 현금 또는 비트코인을 즉시 전환할 수 있고, 비트코인하고 현금하고 이제 모든 자산들을 어떻게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항공사 포인트를 가져와 화폐 가치를 상환하여 디지털 자산과 물리적 자산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다. 결국 항공 포인트, 게임 포인트 상관없이 암호화폐, 현금 상관없이 다 이게 돈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자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그런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뭐가 이렇게 자산이 아마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지만 결국 그게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돈들이 아마 XRP 여기서 이제 XRP가 브릿지로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XRP의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벡트 뉴스니까요. 벡트만 좀 집중을 하고 방송을 할게요. 자, 이러한 충성도 플랫폼을 참여하기 위해 벡트는 최근 애틀랜타 기반으로 둔 전문가 브릿지2 솔루션을 구입하여 금융기관 10개 중 7개, 그 다음에 최대 항공사 2곳을 포함하여 미국 최대 기업의 보상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그래서 벡트는 이미 스타벅스와 최초 이제 판매자 통합으로서 이제 스타벅스의 지불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결국 이제 스타벅스가 벡트를 투자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최초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 커피를 사 먹고 최초로 이제 지불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2가 관리하는 총 로열티 금액이 뭐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또한 IC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강화한다.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 없어지고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결국 없어지겠나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대신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코인들은 싹 다 없어지겠죠. 아니면 진짜 이게 다 사용될 수도 있고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암호화폐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벡트는 은행 계좌와 연결하고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여 친구에게 돈을 보내거나 애플 및 앤드로이드 페이에게 제공되는 벡트 가상 지불 카드에 넣을 수도 있다. 결국 다 이게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벡트는 이렇게 펜테라 캐피탈, IC,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M12 벤처, 그 다음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골드핀트 파트너, 그 다음에 요 시리즈 B로 이제 3억 달러를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약하면 이 회사는 현재 4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제 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벡트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아이디어로 떠올랐다 그 얘긴데 링어벨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들은 전에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냥 자 벡트의 제품은 암호화폐 및 금융전문가로 가득 찬 기관 고객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벡트가 나왔을 때 이 기관을 대상으로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벡트의 소비자 앱 출시는 선물 및 옵션 거래에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주류 사용자를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초점을 확대한다. 결국 이제 벡트의 제품 암호화폐 및 금융 전문가로 가득 찬 이 기관 고객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옵션하고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앱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사용자의 광범위를 넓히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들이 먼저 그 벡트의 제품, 벡트가 이제 제공하는 선물 옵션에 들어와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은 다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규제가 제대로 아직 안 돼 있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점을 항상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데 사용자를 넓히겠다라는 거죠. 결국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의 사용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보면은 세 가지 벡트의 제품 비전은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상태 및 사용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대요. 자,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벡트의 폭넓은 이해는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청중들에게 반복적인 학습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잘 해줬어요. 벡트의 앱은 게임 및 보상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모든 공간에서 사용자를 끌어들인다. 게임 같은데 뭐 이런 보상 프로그램 같은 데서 디지털 자산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공사와 함께 비행을 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화로 호텔에 머물며 숙박을 하며 엑스박스를 즐기며 게임 내 보상을 받는다. 결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도 마일리지를 공급을 받고 호텔에 묵어도 포인트를 받고 숙박을 하면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기는데 보상을 받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벌며 살아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도 돈이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거와 완전 다르게 이제 진짜 돈을 버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노동을 하면서 일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건 말고도 놀면서도 그리고 어딜 가면서도 돈이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시대가 변할지 진짜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종종 이러한 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일 수도 있다. 벡트는 이러한 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결국 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데 이제 현금으로 이 포인트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보상 프로그램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결국 이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와 같은 환대 및 여행사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을 때 특히 시기가 적절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항공편으로 마일리지 사용한 자는 그다지 뭐 많지 않다.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말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더 긍정을 사용하면 물건을 되찾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좋지. 지금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이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교환해서 이제 경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또한 비행 마일과 같은 자산과 USD, 달러 및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로 게임 보상 간의 전환량을 증가시킨다. 핵심은 보상 프로그램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는 미국인의 대규모 대상을 함으로써 요 벡트는 암호화폐의 그 공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강력한 플랫폼을 노출시킨다는 거. 결국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강력한 플랫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주요 방식에서 한 가지 디지털 자산을 알리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요 벡트 모바일 앱 출시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모바일 앱이 어떻게 금융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는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주식 투자는 요 로빈후드의 완전히 이제 로빈후드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벤모 같은 것으로서 이제 볼 수 있다. 은행 계좌는 기관의 독점 앱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에 갈 필요가 없다. 벡트 소비자 앱은 이 모든 걸 다 합쳐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 영역을 제외하고 동일한 값을 추가한다. 이제 가격도 뭐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선 영어로 제가 보지 않았어요. 소비자 앱의 초기 사용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놀랍도록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사용 경험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제 소비자 앱 초기 사용자가 놀란 거죠. 이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벡트 앱 사이트의 데모 보고서를 확증하는 것만 같다.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해 앱을 사용하기 쉽고 참여하기 쉬워 사람들을 디지털 자산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온라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공간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을 일으킨다. 이런 신기한 기술들을 여러분 딱 처음에 초기 사용자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경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굉장히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간을 끌어들이는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많이 나는데 핸드폰에서 이게 베타 버전으로 나온 거나 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 홈페이지 보면은 또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핸드폰 그림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벡트 사이트 가서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두 번째는 모바일 앱 출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쵸? 이제 세 번째는 벡트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쉽게 통합하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그쵸, 이제 판매자와 공급업체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통해 사용자 가치를 제공하고 자체 서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벡트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블렌디나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전자지갑 거래 처리 및 지불 승인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통합과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전에 고려되지 않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잘 사용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열티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하는 것이 비교적 새로운 발전이다. 그쵸, 여러분? 어떤 로열티나 포인트를 받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전화해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새로운 발전이죠. 포인트는 포인트에서 어떤 뭐 파트너십 맺은 곳에서만 우리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를 돈으로도 바꾸고 뭐 디지털 화폐로도 바뀌고 암호화폐로도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식을 사려면 주식도 사고 물건을 사려면 물건도 살 수 있고, 이 모든 거.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놀면서 게임하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벡트는 사용자가 기본 및 복잡한 기술에 대해 걱정할 수 없도록 하여, 그쵸, 복잡한 기술을 이제 걱정하지 않고 더 많은 발전 위에 길을 닦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디지털 분야가 새롭게 이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제 보면은, 우리는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 벡트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벡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 보세요. 가치가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과 같은 타사 서비스의 불리한 관리 없이도 자산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내 스스로 이 앱 하나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사용자를 온보딩하는 것은 기술적인 복합성, 종종 불명확한 사용 사례 및 공간의 새로움으로 인해 까다로운 전투였다. 되게 까다로웠었다, 이런 얘기죠. 자, 벡트는 곧
출시된 소비자 앱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편해했던 거를 도전한다.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에 관심 갖도록 하는, 그리고 쉽고 직관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한다. 항공 마일리지 및 게임 내 보상과 같이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과 통합은 디지털 자산을 묶어 사용자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공간을 이제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궁극적으로 벡트의 소비자 앱은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렇죠? 디지털 자산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그 접근성, 아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높이고, 사용면을 높이고, 공간에 대한 주유 자신감과 관심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다. 결국은 이제 더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아까 여기서 봤던 벡트 모바일 앱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무엇을 위해? 바로 암호화폐의 다양성과 크립토 암호화폐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그리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도구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발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빅테크 소비자 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중요하고요. 제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벡트 소비자 앱이 인터넷저의 사용이 진짜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 지금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이퍼레저 보여드릴게요. 하이퍼레저 들어가면은 스프링하고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 프로젝트를 보면은, 자, 페이먼에 관련돼서는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자바로 이제 구현되는 인터넷적 프로토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피아트나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페이먼 네트워크든지 페이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어떤 회원사들이 있는지, 어디서 파트너십이 있거든요. 어딨어? 리더십에 있나? 여기 있거든요. 잠깐만요. 어디서 봐야 돼?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페이먼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이게 뭐 삼성도 들어가 있고요, 뭐 LG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자, 서포팅 멤버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 멤버 있습니다. 멤버들, 뭐 프라임 멤버가 엑센추어도 있고요, 어메리카 익스프레스도 있고, 인텔 있고, IBM도 있고, JP 모건도 있어요. 여러분, 또 보면은 쭉 보면은 뭐 중국, 일본, 뭐 전 세계 그룹이 다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ME 그룹도 있고요, 뭐 차이나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 지금 이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에셋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화로 바꿀 때 페덱스도 있고, 디지털화로 바꿀 때 전 세계에서 벌써 이미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예상으로는. 그다음 허니웨일도 있고, 하웨이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R3, 우리가 리플사가 여기 있죠. 리플사가 여기 있고, 삼성도 있고요.
또 있어. 스위프트도 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죠. 이더리움도 있어요. 여기에 이더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쓸 만한데 요거 보세요. 이것도 있네. 워싱턴 DC 블록체인 서밋. 워싱턴 DC 블록체인 서밋. 여기에서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빵형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참석했던 뭐 바이낸스 US의 CEO인 코레인 캐털린도 요번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번 연도는 비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비밀로서 이제 움직이게 돼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잉글랜드 뱅크도 있고, 지금 이런 굉장한 것들이 다 지금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학들도 많죠. 예일대도 있고 많습니다. 요 UNIC 여기서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도 나와 있죠. 그 펜실베니아 블록체인도 있고요. 뭐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중국 뭐 이런 데도 있고 UCLA 블록체인 랩도 있고요. 뭐 유명한 데 많아요. 자, 어딘지 모르겠고. 자, 캠브리지도 있고요. 다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페이먼 관련돼서는 인터넷적입니다. 인터넷적. 이런 거 볼 때도 삼성도 뭐 돼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거 볼 때도 다른 거는 다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런저런 나오는데,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페이먼에 관련돼서는 인터넷적가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연결되지 않았을까. 벡트의 소비자 앱도 이런 페이먼에 관련돼서 이제 뭐 WRC 그룹에서는 요 인터넷적 프로토콜에 관련해서는 거의 뭐 페이먼의 미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 이제 인터넷적에 관련돼서 굉장히 XRP 레저하고 이제 합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개발자들을 많이 끌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브릿지워커로서 만약에 이 벡트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XRP를 브릿지로서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XRP 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감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징후 같은 것을 감을 잡고 이제 가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름에 이제 제대로 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고 또 신기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눈앞에 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안개가 껴있던 그런 미래가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 영상들이 있으면 그런 거 찾아서 꼭 인터넷저가 뭐야 그러면 인터넷저 쳐봐서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갬블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전에 있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알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공부하시면서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요 소식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